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관찰론 12주차 강의죠.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름부터 불러볼게요. 박수호. 수호에 좀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수호 오늘 수업 참석했으면 나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권은지, 이민영, 임혜진, 전한솔, 그리고 권수빈. 그래요. 다른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름 불러보죠. 이제 12월의 시작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찍는 날은 12월 28일. 제가 지금 밤에 찍고 있어요. 날이 추워서 좀 따뜻하게 챙겨 입었는데 오늘은 12월의 시작일이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데 내일까지는 날이 좀 따뜻하대요. 아마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날이 굉장히 춥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 비가 오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면서 한참 추워진다고 했으니까요. 인디언들의 달력에도 보면은 12월 달을 다른 세상의 달,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 그렇게 인디언들은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이어서 저도 인터넷 접촉으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날입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감사함의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감사함의 결핍. 아담과 이브가 감사함의 결핍에서 감사함을 잊고 그런 원죄를 짓게 된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분노나 원망, 어떤 탐욕 그런 씨앗이 싹이 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적절하고 우리한테 울림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범죄란 표현은 좀 정확히 우리가 현대 어떤 법학적 그리고 형사정책적 그런 범죄는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범죄라고 하는 부분의 싹은 그런 감사함의 결핍에서 그런 생긴다. 일리가 있죠. 물론 범죄는 법규를 위반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신뢰의 문제, 약속 또는 폭력의 신과 인간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갖는 것들도 다 죄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범죄는 그렇죠. 법규를 위반하는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제명 법정주의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아무튼 감사는 모든 미덕의 시작이자 모든 미덕의 완성됨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8일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발표는 토요일치가 되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최근 닷새째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 안팎이었어요. 신규 확진자가 오늘이라면 토요일 기준 3,928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최다래요. 더구나 이중증 환자, 사망자까지 동반한다면은 647명으로 최대치라는 거예요. 좀 잘 좀 잡혀가나 했었는데 더구나 좀 어려운 것은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권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는 이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많은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더구나 이제 들어봤죠? 오미크론. 그래서 남아공 변이까지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오늘부터는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출입자들은 출입을 금지한다. 외국인들은 출입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대륙 간 이동이 확인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더 조심해 줘야 되겠죠? 자, 오늘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지난번 수업에서 각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를 좀 마무리 짓고 주로 이제 영미의 관계는 살펴봤고 유럽과 아시아 이쪽의 보호관찰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좀 안내해야 할 이야기도 있어요. 먼저 월요일부터였죠.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 수업 받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학기 기말 강의 평가를 시행한답니다. 쭉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를 잘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빠뜨리지 않고 좀 참여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해 줘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CQI라고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되어 있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좀 가끔 어려웠던 게 한 번 그 화면이 반전됐던 거 뭐 이런 부분들 또 음성이 좀 부정확하게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면 좀 양해를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강의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대화, 토론, 같이 고민해 보는 것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늘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강의 평가에서는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어떤 요구 사항 같은 것도 더 좋겠고 또 물론 이제 이번에는 아마도 화면 같은 거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제가 좀 잡아갈게 또 확인 계속 하면서 자 이번 주에는 형사정책 관련 뉴스가 특별한 건 없었는데 뉴스로 나온 것 중에서는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그 편지를 보냈네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해라. 오늘부터 비상 대응 체제의 전환을 선언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해라. 아시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의 피살로 시민들이 경찰을 못 믿겠다. 이런 비판이 커지자 이제 비상선언을 한 것이죠. 사실 경찰청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겁먹고 그 자리 없다를 피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저건이나 권총 같은 물리력을 사용해라. 뭐 이런 강력한 어떤 당부 같아요. 그래서 그날 편지에서 그랬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에 의해서 그 경찰의 존재가 있는데 이번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나오는데요. 늘 이야기했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이 항상 경찰이나 공안직 공무원들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래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그런데 정당방위였거나 마땅한 것이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내가 써야 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불평 불만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교정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숫자를 야간에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많은 숫자가 각 방에 갇혀 있는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실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책임을 져야 되는 담당 교정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만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위험성의 논리, 형법에 근무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면은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서 그 일을 수행했다면 업무를 자기 임무를 다 한 거다. 그러니 위험성의 논리에 의해서 따르더라도 책임을 정말 잘못했다면 물어야 되겠지만 열심히 근무했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다른 성격이죠.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당 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된다면 누가 나서서 하겠는가. 뭐 이런 이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좀 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우리 이 과목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살인죄 누명 옥살이에서 풀려난 미 흑인 남성인데 43년을 살인죄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서 무죄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미국 CNN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만 129명이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판명돼 석방됐다는 거예요. 129명이. 이들의 129명의 복역 기간을 합산하니까 1737년으로 1인당 13.4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거예요. 흑인이고 남성이고 그 범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었고 자 전혀 무관한데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 무능화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사법 정의 모형, 공정 모형에서의 어려움을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공정인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법은 공정하게 제정되었는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참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면 형사 보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상을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스트릭랜드는 이 사람 이름이 스트릭랜드인데 잃어버린 43년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이유를 봤더니 미주리 주에서는 DNA 유전자 증거로 무죄가 증명된 경우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스트릭랜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긴 한데 이 스트릭랜드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화가 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없던 감정을 만들어낸 것 같다. 지금 그 상태가 그러겠죠. 풀려났다는 기쁨의 부분도 있고 내가 무죄라고 판명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그러한 기쁨, 슬픔, 공포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본인에게.
자, 이번 주에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TV 보셨나요? 영상 재판이 대폭 확대되었다. 장소와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돼 와둔 걸 좀 해결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대면해서 꼭 확정되는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영상 재판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물론 본인의 신청에 본인이 원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숫자가 더 영상 재판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자, 며칠 빨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어떤 뉴스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일들을 더 찾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이번 주에는 좀 다음 주에 다른 행사 때문에 강의를 좀 빨리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문제보다 영유아 학대와 살해 문제가 가장 많이 범죄와 관련지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어떤 양어머니는 아이를 살해했는데 정인인가요? 어린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유기형으로서는 최대치죠. 지금 우리나라에 35년으로 감형이 됐죠.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죠. 그 어린아이가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같은 슬픔이나 원망, 분노 같은 걸.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범죄 이번에 레포트를 냈던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레포트에서도 되게 범죄가 일었으면 당사자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근데 이 피해자는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 친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떤 분노나 슬픔을까지 같이 가져오게 되는, 그리고 공동체의 형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로까지 해석한다면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 공동체까지를 전부 피해자로 볼 수도 있겠죠. 요즘은 피해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래서 피해 당사자, 가족, 친지, 지역사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늦게 내는 학생들에 있어서 피드백을 좀 더 하겠다 그랬는데요. 아주 잘 쓴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써주길 바랬었어요. 이 학생이 낸 리포트입니다. 물론 점수 잠깐 봐도 될까요? 제가 100점은 안 줬어요. 99점을 준 건 도중에 연결점에서 한두 가지 제가 체크한 게 있어서 100점을 주고 싶은 마음은 100점이에요. 근데 99점을 줬는데요. 이 친구는 서론에서 피해자 학이란 무엇인지란 개념 정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학의 의의와 보호관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서론에서의 이야기를 참 잘 적어줬어요.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피해자 학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피해자 학이란 피해자의 특징 및 피해자를 양산하기 쉬운 환경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즉 범죄의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생물학적, 사회학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역할, 또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굉장히 잘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범죄와 관련된 2차적 피해를 방지하여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연결점이 좀 미흡해서 그런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피해자에게 관심의 동향은 하면서 연결했더라면 굉장히 더 문장이 일관성도 있고 매끄럽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잘 써져 있어요. 빠뜨린 건 아니에요. 연결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이제 피해자 보호법과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법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다음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피해자를 앞에는 잘 적어져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를 규정할 때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아요. 이야기했었죠. 지금은 지역사회. 당장 이번에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어나면은 그 피해자가 이러한 당사자나 친족,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통받는 것들. 또한 이제 마지막에 쓴 게 참 잘했어요.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이슈와 보호관찰의 기능에서 이제 정리해주고 나서 여기에서 원상회복적 사법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적 사법이 애국에서는 초기 영미국법교 국가에서 소념사법에서 먼저 제도화됐었다. 또 영국에서는 피해 변상 명령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시작됐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일본에서는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보호관찰소에 피해자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배치되고 가해자와 가석방, 가태원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연결점을 잘 적었어요. 욕심을 더 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이제 커져가고 있고 갱생보호, 소위 법무부 복지공단의 업무도 피해자의 원조 보호에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했더라면 보다 더 좋았지 않을까. 결론에서의 부분도 참 정리를 잘해줬어요. 피해자의 어떤 상처들, 그 상처는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확실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원망, 아픔, 슬픔, 도대체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 그걸 알아야 용서가 될 것 같고 알아야 마음에서 좀 분노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범죄학과 관련된 강의를 드리면서도 왜 범죄를 저지를까? 대신 왜 피해를 당하는가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가를 배워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이번 보호관찰 과제를 통해서 피해자 학과 보호관찰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어요. 참 잘 정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낸 레포트 이 제목 레포트가 한 과목, 한 과정이었다면, 독립된 한 과정이었다면, 한 학교 과목으로 개설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초기에는 어떤 의미로 그런 걸 피해자를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면서 어떤 부분으로 최근 동향은 어떤 걸로 변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떤 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예전에 발표 논의됐던 것들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부분들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또 한 가지 주목했었냐면 비 오는 날 어, 버스 시내버스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애딴 어떤 시골길, 비 오는 날, 저녁 시간, 밤 시간,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젊은 여자. 그렇게 규정을 지었었는데 그랬던가요? 막상 그 범인을 밝히고 보니까 이제서야 밝혀졌잖아요. 다른 숨겨져 있었던 미해결 범죄였는데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범인이 자백을 하고 이제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 뭐 그 장소, 물론 장소와 시간은 연관이 있죠. 범죄와나 그런 강력 범죄와는. 그렇지만 뭐 빨간 옷, 뭐 빨간 스커트 그런 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지 않나요? 어, 강간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할 때도 뭐 남색 스커트에 뭐 브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비교적 더 많았다. 납득할 수 없는 통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었을 텐데 피해자 학이 독립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래요. 다들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더 피해자에게 대한 정리와 피해자의 정리와 외국의 보호 관찰들, 유럽과 일본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죠.